추색이 깊이 물들어가는 가을에 남계서원 회원들은 선비문화수련 행사를 2023년 11월 9일과 10일 안동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으로 다녀왔다. 첫날인 9일 아침 8시 30분 상림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12시 입교식을 선비문화수련원에서 하고 도산서원에서 알묘를 한 후 도산서당, 농운정사, 옥진각 등을 둘러보며 지도 강사의 설명을 곁들여 들었다. 이후 선비문화수련원으로 자리를 옮겨 김병일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이 특강에서 저희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의 선비정신 계승과 이 시대에 맞는 선비정신을 재해석하여 이곳을 다녀가신 분이라면 누구나 선비정신의 삶을 살면서 새롭게 변한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서 다녀간 이후 달라진 모습에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입교생들이 몰려온다면서 퇴계 선생의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듯이 선비정신 체험을 통해 겸손, 배려, 공경 등 리더십을 체득하고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신뢰와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창구 남계서원 원장도 인사말에서 함양 남계서원에서도 도산서원의 선비문화수련원 같은 일두선생의 선비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련시설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선비문화 탐방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정과 운영 사항 등을 배우려 왔다며 김병일 이사장님과 지도 강사님들의 적극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퇴계 선생 후손인 이근필 증손과의 대화를 통해 도산서원에 대해 상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퇴계 묘소를 참배하여 퇴계 선생의 삶에 대해 지도요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1박 2일간의 수련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비정신 실천 다짐의 시간으로 수련 후 느낀 점 발표에서 이창구 원장은 선비문화수련원의 20년 노하우를 소상하게 전수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남계서원도 일두선생의 선비 정신을 현대인에 맞춰 수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말하고 남계서원 회원들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남계서원 회원이며 성균관 부관장이기도 한 김윤수 부관장은 소감에서 안동엔 선비문화수련원이 있다면 남계서원은 선비정신 함양원이라 이름 짓고 함양을 함양할 수 있는 함양원이 절실한데 이제라도 이런 수련시설을 만들어 일두선생의 선비정신을 멀리 퍼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남계서원 도산서원의 1박 2일 수련 과정에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남계서원의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도산서원의 수련 일정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남계서원 밑에 있는 주유소를 이제 군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우리 홍보교육관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홍보교육관뿐이 아니고 남계서원에서 외부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도산서원처럼 먹고 자고 수련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도 도산서원에 가서 수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남계서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잡게 되었는데 어쨌든 많은 인원이 갔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오늘 한 25명 군청에서 이 4명이 참석을 하고 전체 우리가 25명이 가는데 적은 인원이지만은 알찬 수련을 하고 오면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지금 도산서원이 그동안에 이 수련 시설을 하고 나와서 수련생이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럽니다. 100만 명. 말이 100만 명이지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수련생을 많이 배출한 이유가 있겠다 싶고 그래서 특히 도산서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일 원장님이라는 분이 이 도산서원을 그렇게 크게 잘 그걸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과정 중에 도산서원 원장님과의 이 특강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제 1일차에 1강하고 3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2강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12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가 도산서원 원장님의 특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하고 조금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을 마치고 또 한 가지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1박 2일 수련을 하는 과정에 다른 데 가면 그래도 약주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이 지금 사실은 이 계획 속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8시 30분 40분 되면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는데 그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조금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수련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이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내일 돌아올 때까지 우리 수련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오늘 여기 이 차가 우리 한양차가 아니고 남원에서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양에 원래 계획은 우리가 25인이 가니까 한 28인승 리무진으로 하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요. 없고 당초에는 7일 8일 하려고 했던 건데 도산서원의 수련 일정이 9일 10일하고 29, 30일 두 개의 일정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9일 10일로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라서 그 점 이 양해를 바라고 오늘 남원에서 우리 멀리서 와서 우리를 1박 2일 동안 안전하게 운행을 해주실 우리 기사님께 좀 박수로 좀 우리 안전운행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사무국장님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박 2일 일정에 수련원 내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기관단체 군에서 과장님까지 5분이 가시긴 했는데 과장님이 부대한 경우로 못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여름이 굉장히 쌀쌀하고 낮에는 이렇게 포근하고 그러네. 한양하고 날씨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이 안동은 또 이쪽 지역보다 안동은 또 한 1, 2도 또 다른 저녁에 되시면 이제 사설이 오늘 또 수련이 다른 팀이 이제 또 한 팀이. 자, 12시 그러면 시장님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퇴계 선생님께서 일두 선생을 아주 존모에 맞지 않았습니다. 50대 초반에 일이 내려오셔가지고 도연명의 시 화도집 음주 20수 중 16번째 시에서 바로 포은 선생을 은덕을 얘기하면서 전필제 문정에 오히려 더 뛰어난 청출어람의 한인당 일두 두 선생을 읊으시면서 나는 왜 그분들하고 같이 한 시대에 살지 못해서 이렇게 허전한가 하면서 몸을 만지신다는 그런 시구절을 남기셨고, 또 이 남계서원은 바로 설립비 소수서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래됐고, 특히 사액은 소수서원보다 불과 2년 뒤에 받을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가장 성부적인 서원이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그 남계서원을 서원 10개를 노래한 서원 10영 중에서 남계서원을 아주 당당철령하면서 아주 뚝뚝 칭송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두 선생을 모신 남계서원의 핵심 간부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산서원 퇴계 정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우리 선비수련회 오신 것은 참으로 뜻깊은 동시에 저희들은 굉장히 동지감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됐습니다만 100년 전에 돌아가신 어른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사람에 가까운가 인간의 짐승에 가까운가 한탄을 하실 정도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도 유림에 사실 저희 한양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좌안동 우한양이라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입으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행동은 그러한 말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일도 선생님이나 퇴계 선생님이나 동시대에 계셨으면은 같이 그렇게 이름을 날릴 뿐이었는데 시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양 사람들이나 또 앞으로 남계서원이 걸어 나가야 될 길에 도산서원에서 그동안 말씀처럼 이 겪어왔던 어려움과 지금 이 순간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 남계서원에도 지금 시설 보완에서부터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온 건데 원장님께서 먼저 모든 과정을 수상하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참 더욱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에게도 저는 사실은 오늘 배우로는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온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2001년도에 이 개설을 해가지고 오늘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병일 이사장님께서 모든 것을 공직을 떠나서 그 공직을 놓는 그 순간부터 여기 와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 현실까지 오게 만드는 큰 어떤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도 잘 보고 또 우리 수련원에 계시는 우리 지도위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이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 군청에서 오신 네 분 우리 계장님들 앞으로 우리가 이 수련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또 우리 수련을 하는 과정은 저희들 남계서원에서 합니다만 행정적인 뒷받침은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정말 귀중한 거 잘 보고 그대로 우리 남계서원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힘을 보태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위원 선생님들 좀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이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 선비 정신이 살아서 숨쉴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바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AI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경쟁에서 인간이 그동안 하고 있던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가 안 되던 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지구를 제패했는데 이 지식과 기술, 인간의 고유한 독점물이 인간이 만든 AI가 더 잘하고 있어요.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빨리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더 힘이 세요. 더 빨리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AI가 생산과 볼을 2개 막아놨잖아요. 관리 사무실에서 우리 서원 들어가는 길에 돌 2개 막아놨잖아요. 우측에. 그 앞에 이거 서 있어. 우측에. 지금의 수원들은 살아 계실 때 공간이 잘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요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공간에 요렇게 도산서당하고 농원정사하고 요 고직사 있는 요 부분은 살아 계실 때의 공간이고 요 뒤에 서원공, 그래서 우리는 요 도산서당 공간 그리고 이 뒷부분은 서원 공간인데 70년에 퇴계 선생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다가 4년 뒤인 1574년에 서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75년에 가액을 받고 이렇게 해서 네 명만 제일 앞쪽에 한 줄 더 나오셔야 뒤에도 안 깨는 거예요. 뒤에 자리가 없어요. 뒤에 자리가 없어요. 네 분.
쓰시오. 제가 하시고 제가 그게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도산서원 변호사 이동채 변호사입니다. 우선 도산서원 명예 제휴사 만기를 다 그리는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 다 그리는 시간이 많이 할 때는 우선 성공하실 축관, 흥관, 축관, 공향, 공로 이분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 부원장님은 제가 드리기에는 제수 여기 뭐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해를 해주는 거 보겠습니다. 예. 축 앞으로 나와. 도산서원 명예제휴사 망 유학 이창구 예면연 9월 실제로 많습니다. 도산서원 명예제휴사 망 유학 정문상 예면연 9월 임영진 씨 먼저. 임영진 먼저 받으시죠. 동양하시고 도산서원 명예제휴사 망 유학 임영진 계면연 9월 도산서원 명예제휴사 망 유학 강안구 계면연 9월 이 안면에는 변호사님께서 예, 모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도산서원에서 계열유사라는 소임을 행공하고 있는 이동채입니다. 저는 태교 선생의 15대 손입니다. 후손으로서 그 덕으로 오늘 최도 이선생께 밝게 아뢰입니다. 선생이시여, 선생께서는 학문만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도덕과 인품과 처신과 경륜과 생각이 모두 드높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선생이 계신 사당에 향을 올리고 선생의 가르침에 대해 바르게 익히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남계서원에서도 힘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우모흥 모두 일어서십시오. 강복이 대표자 세 분은 모두 동문으로 나오셔서 주황기둥을 환주하셔서 동계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원래 서 계셨던 자리로 서립하십니다. 다음 모두 재배를 하실 텐데요. 몸이 도저히 불편하시거나 또는 사이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경거히 서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알묘자계 제대 국궁대 일어서십시오. 정신 바로 다음은 봉식을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적은 관계로 한꺼번에 한 8명, 뒷뜰에 한 중앙까지 이렇게 8분, 둘, 넷, 한 9분 정도. 따라 부르십시오. 다음을 들어가서 봉식하시죠. 중문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왼쪽부터 쭉 오른쪽으로 일렬로 쭉 서십시오. 쭉 이렇게 기역자로 서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당기시. 이쪽으로 당기시.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운데로. 가운데에서 가운데. 조금 땡기. 예, 가운데로 오십시오. 공식을 잘 하시는 위치에 서시면 되시죠. 앞에 보시죠. 자, 계도 공수 은내 정신 바로 태계 선생께서 원인으로 계시지만 북쪽에서 남양을 향해서 태도 이 선생 5글자로 신이가 계십니다. 1575년에 이 사당이 창건되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령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일사자, 계도, 공수, 군대, 정신, 월천, 조, 공 이렇게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월천, 조목, 해군도시께서는 15살의 대중적인 문화에 비롯해서 대구에 돌아가신 이후 도산서원을 창건하고 그리고 태계 문집을 만드시는데 큰 공로로 그 이후에 같은 사당의 정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공식이 끝나셨으면은 동문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중앙기둥을 환주하셔서 동매로 도시는 문을 원래 성산이 요합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몇개 서원에 백성을 불러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전대는 여기에 원장실, 이런 여기는 대개선생 기인 12월 8일, 1570년 12월 8일에 돌아갔습니다. 동양이 기일은 10월 29일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기일에는 축구 안 먹어요? 기일은 이제 제삿날이죠. 불천이 제삿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 여수로 술 못 마셔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제 각신 우리 일단 시사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1792년에 정조대왕께서 도산서원에 제사를 지내라고 이제 취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신 2만수를 보내서 취재를 하자. 그 이튿날 도산 10시를 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취재문이 요 정조대왕 취재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이 숙흥야매장. 오늘 이사님께서 주무시는
제 이름이 전부 수계하지에서 그죠? 수계하지는 수풍야매장, 김무경의 수풍야매장. 여명이호의 사려 정치여던 아버지간에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 매번 이제 오면은 저희가 계속 강독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건 사물장입니다. 4가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논어에 나오죠. 안모가 문 극기 복내지 목한데 나와할 비례 물시하며 비례 물청하며 비례 물은 비밀이라고 해요. 요 사물장 4가지. 말, 그 다음 동작, 이런 거 조금씩만. 이거는 이제 백록동지 내드린 겁니다. 백록동지, 요 한번 보십시오. 오교지모. 백록동지. 이거는 이제 서원에 행사에 있으면 반드시 이 백록동주는 다 이제 향사 정제일에도 뭘 하는 게 여기에서 이걸 정독을 하고, 독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사 질구도 독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할 때도 독약을 합니다. 이게, 부자유친, 분신유의, 우유결, 장유유서, 우유신. 요게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강의하신, 이게 이제 위합지서. 공부하는 사례였습니다. 이건 중용 29장에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이 공부하는 방법만 알았던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하는 방법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도 공부하는 순서를 좀 가르쳤으면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립니다. 아깝지 널리 공부를 합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합질입니다. 하니까 문제가 그때는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안 하노? 이렇게 묻습니다. 산중하소유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면 그냥 시로 답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 이름이 뭐냐면 산중하소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시다 이렇게 하면서 시를 보는데 산중하소유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영상다 대군이라 언덕 위에 구름이 많습니다. 시가 다 이어지는데 다만 혼자 즐길 뿐 이것을 임금님께 갖다 드릴 수 없는 것을 참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시를 보내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랬네요.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시습제인데 이 시습제는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아마 학습하는 공간, 여기는 유식하는 공간, 쉬는 공간을 있어요. 여기 이제 논어에서 하기 시습치면 불력연로와 거기에서 따는 거고, 여기는 이제 관라는 흔인데 이거는 반자는 볼관자, 물결난자이죠. 그래서 요 맹자에서 뭐냐면 관람유술하니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뭐 그러면서 쭉 나오는 데서 따왔습니다. 옛날에 중국 출신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날동하게 하얗게 보이고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생들이 쉬면서 근데 이제 논어에 보면은 이제 서자 여사 부인 이제 불타서 물을 흘러가는 거 보면은 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물결이 흘러가면서 고철 흐름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연수는 계속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옛날 제자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하려는 게 참 힘든 면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손자 사랑하듯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옛날 소시적 제자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하고, 연수는 뭐 사실 이제 우리 수련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연수가 보통 비수기인 1, 2월, 7, 8월 1, 2월, 7, 8월 학교 방학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어김없이 옛날에 많이 할 때는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요래 하고요. 봄에는 선연유적 답사, 가을에 선연유적 답사, 제일 많이 할 때는 6번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코로나가 고만 완전히 모든 걸 다 중단시켰다. 요즘에는 이제 그 최근에 올해를 예를 들면은 1, 2월에 이 수련회는 이제 2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모셔가지고 막 하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권역별로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대구 경북, 또 수도권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해가지고 1, 2월 중에 한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 좀 늦어져가지고 한 7, 8, 9월까지 해가지고 한 차례 했고, 그 다음에 11월에 중령 방향에 선유주제 답사 연수 요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번 했는 셈이 되네요. 근데 옛날에 많이 했을 때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 내년에는 아마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1년에 공식적으로 최고 6번, 아무리 못해도 서너 번은 이렇게 연수를, 집단 연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부별로 요새는 이제 우리 다 모이기 뭐 하기 때문에 지부별 자율연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부 자율연수를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연수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작년부터 비대면 매월 1회 줌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도산 선비 지도자 포럼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작년에 매월 한 차례 저명 인사를 했는데, 요 연수는 사실 대면 연수는 전부 우리 지도위원으로서 기본 자세에 관한 연수, 그 다음에 수련 지도 능력 연마 연수. 수련 지도는 입교 수련, 학교 수련.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할 것인가. 또 여기 와가지고는 수련생들에게 어떻게 라포를 형성해서 우리 선비 정신을, 태계 선생과 상가 정신을 잘 전할 것인가. 그런 능력에 관한 연수가 주종이라면, 도산 선비 지도자 포럼은 우리 전부 나이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옛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시대의 변화상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줌 연수는 조금 이런 것과 거리가 있는 오늘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나이 많고 다루는 컨텐츠가 옛날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식은 현대를 같이 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그 해외 연수를 매년 한 번씩 또 했습니다. 해외 연수.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중국을 주로 많이, 대만도 가고 중국도 가고 했는데요. 중국에 유학에 관계되는 곳을 한 4박 5일 정도 찾아가서 연수를 매년 했었는데, 이 코로나 오면서 그만 중단됐는데 원래 복원이 될지 이건 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여기 지금 태계선의 마지막 기안길 걷기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2019년에 바로 태계 선생 돌아가신 지 4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우리 김병일 이사장께서 주창을 하셔가지고 태계 선생의 마지막 선조임금으로부터 기양을 허락받고 온 게 음력 3월 4일이죠. 3월 4일인데 그걸 요즘 그 초창기는 음력에 맞춰 하다가 요새는 또 양력에도 맞추고 이래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시기적으로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요쯤 됩니다. 그때 태계선도 돌아왔을 때 매화가 있을 듯이 요즘 매화철하고 관계 있고, 그렇게 지금 매년 이제 13박 14일 동안 행사를 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만 한번 빠지고 2019년, 2021년, 2년, 3년 4회째 했고 내년 5회째 또 할 예정입니다. 내년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선거가 있어가 선거 피하고
우리 할 예정인데, 이게 수련의 의미도 있고요. 수련 다녀간 사람의 추수 지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3월에 할 때는 성민도 하고 학생도 같이 했고요. 1회, 2회, 3회는 주로 성인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3박 14일 동안 쭉 오면서 그냥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계 선생께서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 재현하면서 오고, 그때 누구 만나서 주고받은 시를 시창수하면서 그 시도 음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해서 오면은 태계 선생의 공부, 태계의 삶과 정신에 대한 어떤 공부가 아주 풍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학생 16명도 한번 시범을 해봤는데, 아까 영상 이야기를 권 시장 했는데 어른마저도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느낄 정도였다니까, 학생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변하는 모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성과여서 내년에 학생을 더 확대해서 버스 한 대 분량의 한 대 정도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하려고 지금 작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수 의미도 있고 수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을 모두 참 리더를 길러내가지고 그 함양의 남계서원에서, 또 경주의 옥산서원에서, 또 달성의 도동서원에서 양성된 선비들이 그 마을, 그 문중, 그 향리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간접교육이에요. 간접교육인데, 그래서 서원 창설운동에 매진했는데, 이 간접교육만 해가지고 100% 전달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태계선생은 직접 교육 방식으로 생각하신 게 바로 65세 돌아가시기 5년 전에 그 호백발 노인이 붓을 들고 노래 가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원사에 그때 그 목판이 남아있는데, 그때 뭐 여러 번 고친 장국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고쳐서 다듬고 해서 12곡에 우리 말로 글 모르는 사람도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작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두 곡이 아니고, 뭐 화문책은 뭐 이렇게 두꺼운데 그 노래 따라 많이 지어야지 이래갖고 일반 다른 노래에서 볼 수 없이 12곡을 작사를 합니다. 여기서 12곡을 작사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쓰세요. 우리나라에 가사가 있는데, 고려 때서부터 가사가 있는데 너무 좀 격조가 낮다. 말하자면 좀 음탕하다. 그래서 민심을 교화시키는데 좋지 않다. 최근에 나왔다는 가사도 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사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두 가지가 걱정이 된다. 하나는 세상에서 안 그래도 나를 좀 이상하다고 봤는데, 저 양반이 이제 시골 가가지고 완전히 노래까지 부르게 하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안석에 딱 이렇게 하랬더면, 이야, 하여튼 참 별난 분이야. 이게 세상에서 나를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두렵고, 다 아시는 거예요. 수덕수덕거리는 것까지 다 알아. 그 다음엔 사실 그러고 나는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작사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작곡 능력이 없어. 훗날 누군가가 작곡을 좀 해서 널리 확산되는 것을 내가 바라면서 저 상자에다가 보관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태계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다른 선비들이나 이런 민간에서 조금 불려져요. 여러 형태로 불려지는데 그게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현대 음악으로 이게 대체되는 과정에서 옛날 노래들은 전부 다 지하로 스며들었는데 뭐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창이나 무슨 뭐 판소리 등으로 남았겠지만 대부분 다 받아들었는데 이 퇴계 선생의 이 거룩한 가사 이거는 참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학자들이 도산 12곡이 참 중요한 의미를 띤 교육 재료다 이래가지고 뭐 책도 내고 가끔 팜플렛도 내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 16년 전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뭐 팜플렛도 하나 있고 도산서원 가다 보면 이런 오늘 비석은 안내 드렸나? 지나갔어? 예. 그냥 지나갔어? 오늘 거기는 못했어. 거기 저 도산서원 내려가는 그 길거리에 6곡을 큰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그 지점을 제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매일같이 그걸 읽다 보니까 정말 뜻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머리가 나쁜 제가 그걸 외우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읽다 보니까 뭐 좀 조금 되고 하는데 이게 12곡 이렇게 하려다 보면 앞에 게 또 잊어버려지고 이래갖고 뭐 한 5, 6년 걸려가지고 겨우 12곡에 그거를 이제 외울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의사가 충남대학교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이 안동 출신의 의사가 우리 공부 모임에 참여했다가 도산 12곡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냥 팍 꽂히는 게 있으니까 대전에서 안동으로 이렇게 올 때마다 생각하다가 이제 도산 12곡 저걸 작곡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작곡을 해서 우리한테 와서 한번 시연을 했는데 그때는 9번째 노래가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은 못 빼도 예전길 앞에 있거든. 예전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떨고. 이 제일 대표적인 그 곡을 작곡을 했어.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 노래도 쉬워. 제가 그랬지. 우리가 애국가 할 때 1곡, 2곡, 3곡, 4곡 다, 곡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1곡서부터 12곡까지 다 하자 그러니까는, 이거 괜찮겠어. 이렇게 길어도. 길어도 괜찮지, 뭐. 내용이 좋으면 뭐, 40곡이면 어때? 그래서 9곡을 작곡한 걸 1곡서부터 12곡까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를 내가 본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 노래 몇 페이지야 이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자기 노래 됩니까? 122페이지. 이게 이거 맨날 노래방 가서 노래 가사 나오는 거 부르고 이렇게 입만 뻐긋뻐긋 해가지고 이게 자기 노래 됩니까? 대단히 무슨 내가 저번에 암송해서 불러. 암송해야지. 그 어디선지 가가지고 부를 수 있어야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밖에 더 되겠어? 눈으로. 그래서 우선 이 좋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태계들이 어떻게 해서 500년 후에 한글 전용 시대가 올 줄 알고 이걸 만드셨는지. 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태계와 관련된 사람, 이건 무조건 이건 한문 잘 못하는 사람들, 한문 중중한 사람들 빼고는 전부 1차적으로 태계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다. 직접 만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노래를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수련은 행사에 아까 우리 수련은 얘기했는데
도산서원 행사. 도산서원 행사도 합니다. 퇴계 집안 행사. 불천이 제사에서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퇴계 관련 행사. 귀향길. 서대 450년 이런 퇴계선생 관련 행사에서도 부릅니다. 부르는데 이걸 자꾸 이걸 자꾸 보고서 하니까는 1년, 2년, 3년 가도 그 사람 이걸 못하더라고. 이걸 외우지는 못해. 이게 의존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도산서원 성빈문화수련회 아까 수련 요원들 200명 되는 분들이 그때 한 120-30명 됐을 때 8개 집으로 나눠가지고 합창경연대회를 하면서 안 보고 부르는 걸 제일 강점을 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보고 하면은 엄청나게 마이너스 점수를 줘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 잘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사를 아이가 딱 외우는 거기 때문에 가사 외우는다 비중을 두고 해가지고 그날 이제 노래 부를 때 우리 퇴계 종성께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보니까는 귀도 안 들리지만은 귀가 안 들린 대신에 감이 있어. 감이 부르는 거 보니까 막 감동하면서 부르는 거 보니까 이분이 제안을 했어. 그날 저녁이 부천이 제사야. 여긴 초저녁 제사합니다. 바꿨어. 우리 일두 선생은 일두에도 바꿨습니다. 바꿨어? 예. 그 연서 저녁 때 여기서 할 때 우리 여기서 지도위원들이 120명이 경연대회 한 실력 가지고 거길 가가지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되겠어. 되게 종성께서는 이 행사 끝나거나 제사 끝나고 나서 이러는데 제사 끝나고 나면은 요새 어떻습니까? 유건하고 도포 가지고 갔다가 제사 끝나고 나면 음복하고 식사한 다음에 그냥 봉도 남발해갖고 그냥 차 타고 그냥 막 나가게 버리는데 난 그 장면이 제일 보기가 싫더라고. 그 거룩한 말이지. 유린들이. 안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그 노래 부르는 건 일단 분위기가 안 맞고 제사 또 지낼 때 또 부처님 제사대로 나름대로 이게 의식인데 안 그래요? 의식 때 중간에 또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고 해서 제가 사전에 안 그래도 되게 불철이 제사 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강의 고전 때 강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강의하고 제사 지내는 중간에 이 노래를 부르자 해가지고 좋다고 다들 해줘가지고 열은 불천이 제사가 첫달 초 8회야. 그러니까 소환추위 때 소환추위. 보면 소환 대한 그 사이에 떨어지는데 그때 매섭게 추운 날에 120명의 우리 지도위원과 또 오신 분들 해가지고 한 200명 되는 분이 마당에서 우렁차게 노래를 불러서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흐르는 걸 보인다는 게 아주 부끄러워요. 그래서 눈물 닦지는 못하고 그냥 흐르는 상태에서 안 흐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되기 위해서 우리 수련회에서 와서 몇 달이 지나도록 가사 못 외운 사람은 저는 정신이 아직도 덜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갖는 의미가 정말 어떻게 태계 선생님께서 어느 선비가 대중을 교화시키려고 노래를 작사를 하고 작곡을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성문을 남기고 전 과문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명 선생도 다 시조로 지으셨어요. 이제 만기가 와서 제가 사단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얘기를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원장을 하면요, 이
도산서원 꼴입니다. 도산서원의 원장은 저희들이 도산서원 분들 모셔가지고 해주지 제가 다선 성함도 도산서원 원장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요즘 그렇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공자 죽은 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공자 죽은 나라가 되면 공자 죽은 지 2000년이 됐으면 나라가 다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래서 겁이 납니다. 유가사라 유산 의극하고 유수원이라 하사 초보간이 탈약 등산이라 아회이조하니 앞에 수왕고 아사 고인하니 실액가심이라 영질의 세리오 불의 금해로다 우중유락하고 낙중유로다 승하기진하니 부하구해리요 앞에 내 폐옥을 누가 가지고 놀고 하는 것이 완패당이라고 아까 예 맞습니다. 추월 한수정에 추월 한수정 그래서 완패당이에요. 하고 저 차에서 설명하던